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파격 인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쏠린 것은 한동훈 후보자였다. 네. 올해 만 49세고 또 사법연수원 27기인데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이 23기입니다. 4기수 한 후보자가 더 아래고,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은 20기, 무려 7기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파격적인 발탁이다. 물론 당선인은 파격 인사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이 나이 때문에 일단 파격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한 2003년부터 윤석열 당선인하고 한동훈 검사장의 인연이 시작이 되거든요. 20년 가까이 되는 인연이고 그동안 여러 차례 손발을 맞춰왔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 이때도 이제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있을 때 같이 이제 호흡을 맞췄던 그런 사이가 될 것이고, 또 특히 검찰총장이 윤석열 당선인이 발탁이 된 다음에는 대검에서 반부패 부장을 또 역임을 하면서 곁에서 바로 옆에서 또 보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또 소위 그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그동안에 좌천성 인사가 거듭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양쪽 간의 인연이 더 부각이 되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한 2년 정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연루가 됐다가 2년 만에 무혐의 판결을 또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네. 최근에 뭐 뉴스의 중심에 계속 섰던 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 솔직히 예상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죠.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네. 지금 법조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충격이죠, 일단. 아, 충격이에요. 네. 네. 아마 강금실 장관 임명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인사가 아닐까 싶고, 청취자분들한테 되게 쉽게 얘기를 하면 2013년에 사법연수원 13기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고 2016년에 사법연수원 16기 김현웅 장관 임명됐단 말이에요. 그럼 2022년이잖아요. 네. 아, 그럼 연수원 22기 정도가 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연수원 기수하면 이제 헷갈리시니까. 근데 27기가 갑자기 왔단 말이죠. 원래 검사장도 가장 어린 나이에 달았는데 예상을 못한 거죠.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하면 보복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을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검찰국장. 근데 검사장 된 지가 좀 됐으니까 뭐 대검 차장이나 법무부 차관 최고가 여기다. 근데 거기는 고검장급이니까 아직 이르고, 그래서 애매하다. 근데 어디를 갈까? 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으로 갈까? 아니면 요런 보직으로 갈까? 했는데 갑자기 장관으로 가니까 이제 황당한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인사와 관련된 일단 그 걸려있는 검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고민이 되죠. 일단은 김호수 총장 나가라는 거구나.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이 인사의 의미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 시즌 1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주도했습니다. 특수통 검사들이 너무 많이 그 주요 보직을 차지해서 이게 검찰 개혁이냐? 평검사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시즌 2는 또 이제 반윤 혹은 비윤 검사들이 많이 해서 특수통이 배제되고 있다. 이게 또 불만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친윤, 비정상의 지속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시선도 지금 서초동에 좀 있습니다.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또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방금 윤석열 당선인이 영어 실력이 유창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출 수 있다고 했는데 차라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수원으로 발령을 내주는 덕분에 연구위원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좀 추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요약이었는데,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하고 그런 자리는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사 지휘권은 있는데 한동훈 후보자 본인이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이런 자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밝혔는데 한동훈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뭐 발탁을 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제 수사권을 쥐고 정치 탄압을 한다, 이런 민주당 등의 주장이 더 우려가 되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오히려 거꾸로 법무부 장관 쪽으로 발령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사실 최근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 핵심적인 지휘권은 인사에 있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지휘권을 자주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장관이라도. 그렇기 인사를 때문에 염두에 두고 한 거다. 그렇죠. 인사를 누가 할 거냐. 근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네. 게 현재 당선인의 공약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가장 코드를 맞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선을 해야 검찰 인사에 대한 풍부한 개입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도 이번 인사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법무부 장관의 다른 인사가 조금 물망에 올랐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안을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하니까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거의 95%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언론인분들도 사실은 한찬식 전 검사장이 유력한 장관 후보다라고 이제 대부분 보도를 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급작스럽게 변했고요. 결국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의제를 의총에서 어제 결정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좀 인사를 한 게 아닌가. 하루 만에? 뭐 충분히 과단성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치듯이 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내외에서도 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검수완박 싸워야 될 거면 제일 투사가 싸우는 게 좋다라는 것과 이 문제는 사실 정쟁화될 문제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이런 인선을 하게 되면서 더 정쟁의 문제로 얘기되면서 검찰 조직이 더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과연 좋은 거냐. 검찰을 생각한다면 이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창 얘기가 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과제는 새로울 게 없다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검찰이 나쁜 사람 잘 잡으면 된다. 네. 예, 굉장히 간단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 그 말인즉슨 이제 검수완박과 같은 걸 굳이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검수완박 대응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인선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인선 이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검수완박 이후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법무부 산하로 들어가게 하느냐 미국처럼 아니면 행정안전부 산하로 들어갈 거냐. 이게 또 갈림길에 서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로는 그 한동훈 후보자를 보내고 그리고 행정안전부로는 이상민 후보자를 보내게 됐는데 이상민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또 여러 인사들의 추천이나 검증까지도 같이 했다라고 하는 복심이라고 불려지는데 만약에 행정안전부로 그 한국형 FBI가 가는 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지휘를 행안부 장관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이상민 후보자 같은 경우는 또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한동훈 후보자 오늘 한 것 중에 약간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시민단체 법조인 다 이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수완박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이제 참여연대, 뭐 민변, 정의당 이런 데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대원칙은 찬성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검수완박이 무리가 있다. 속도에 대한 부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청와대 이전 찬성한다. 5월 달까지 용산 집무실 이전 반대한다. 예를 들어 이런 입장의 경우를 속도? 전부 다 묶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만장일치 생각이 반대는 들어요. 아니다. 네, 예. 순수한 정반대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의 검경 수사권 조정도 사실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럼 추가적인 논의와 뭐 실행을 하려면 그 원칙이 맞다 하더라도 저는 한 2, 3년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저렇게 좀 얘기하시는 건 다소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후보자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을 검수완박의 동력으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또 역설적인 네, 게도.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게 흘러가고 네. 있어요. 일단은 반응은 경악.
뭐 격앙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테러라는 단어까지 네, 나오던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국민 인사 테러다라고 지기를 했고 오영화 원내대변인은 뭐 검찰권을 사유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상황을 조금 역이용해서 저것 봐라 저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의 최측근을 통해서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검찰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소재로 좀 거꾸로 쓰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검수완박에 저항을 해왔던 검사들이 오히려 좀 당혹스러운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저 민주당에서도 더 박차를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좀 문제죠. 합리적으로 내부에서 예를 들어 민주당 같은 경우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네. 원외 비대위원들도 다 그랬거든요. 뭐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뭐 이소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되게 우려를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맞불 작전으로 돼버리니까 완전히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대강대한다. 합리적인 공론회장이 닫히고 양쪽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돌파하는 좀 지방선거와 검찰개혁이 맞부딪히는 이상한 선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관심이 이제 다 청문회로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 통과 어렵지 않겠어요? 그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총력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 검언 유착 의혹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 같으면은 그 의혹 중에서 그 의혹은 무혐의로 이제 처리가 됐는데 네. 거기서 추가 발생한 그 검언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한 대응 그 과정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자하고 채널A 기자하고 공동 대응을 한 네, 검사로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콕 찍어서 후벼 파는 이런 전략으로 가지 않고 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다 공격하는 이런 추세로 왔고 오늘도 당장에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기수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좀 기수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격할 수 있는 논리가 다 총동원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에서도 뭐 총알, 포탄, 뭐 5만 가지 무기들이 다 쏟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여지고 심지어는 현재 국회 구도가 여소야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탄핵 소추안까지는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임명 이후에도 막 그런 얘기들이 험악하게 좀 오고 가지 않을까. 네. 근데 이거 아까 좀 지나갔는데 네. 댓글에 계속 올라와서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영어를 잘하면 유리한 건 있나요? 뭐 아무래도 뭐 누구든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면 다 유리하겠죠. 당연히 네. 다 해외 있으니까. 각국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아직은 검사장 후보자가 수사에 탁월하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다 인정합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 전체를 하는 거지 네. 수사 전문가가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양한 민생 현안과 관련된 또 인권과 관련된 이런 문제, 교정당국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 하기 때문에 그전에도 차관이나 고검장 등 다양한 행정 요직을 거친 분들을 사실 임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되돌려서 갑자기 수사 잘했던 사람을 장관도 잘하겠지 이렇게 앉히는 거는 사실 코드 인사 아니면 설명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Stay